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국을 혈맹, 친구라고 부르면서 각별한 마음을 종종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6년의 상원의원 기간 외교위원장을 역임하고 8년간 부통령을 맡은 바이든 후보는 미국 외교, 안보와 국제 전략 분야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일가견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배격하는 대신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제사회 역할과 주도권을 중시하고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입장에서 당연히 동북아 요충지인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한국의 우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대화와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포기와 인권 문제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해 북한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국 국민과 한국이 전쟁 이후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을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와 경제 강국의 모범이라고 불렀다. 바이든 후보는 한국을 좋은 친구라며 친근감도 종종 표시했다. 그는 한국과 인연을 거론할 때 부통령 시절 부속실에 근무한 한국계 미국인 직원을 종종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는 상원의원 시절 한국에 우호적인 의정활동도 했다. 그는 2002년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이 상원에서 채택되는 과정을 도왔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결의안 통과를 도운 것이 자랑스러웠다며 한국계 미국인은 한 세기 이상 미국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경의를 표했다. 2003년에는 한미동맹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의를 표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그는 2005년 11월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장관에게 발송했다. 한국이 미국의 맹방인 만큼 일본을 포함해 27개국이 누리는 특혜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바이든 후보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1998년 11월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 간사 자격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외교위원장 시절이던 2001년 8월 3명의 상원 의원과 함께 방한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2013년 12월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자격으로 한중일 3국 순방에 나서 한국을 2박 3일간 찾았다. 당시 미국 부통령의 방한은 2004년 4월 딕슨이 부통령 이후 9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당시 소녀 페네건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은 일을 떠올리며 한반도 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꼈다고 적었다. 2015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는 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2015년 7월에는 바이든의 부인이자 세컨드 레이디였던 질 바이든 여사가 방한했다. 세컨드 레이디의 한국 방문은 바이든 여사가 처음이었다. 북한 핵 비판하되 대화 강조 미치광이 영광의 훈장 설전 주고받기도.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표적인 것이 2005년 상원 외교위에서 열린 북핵 청문회 때 발언이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공언하면서도 정권 교체와 같은 레짐 체인지를 추진해선 안 되고 대신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후보는 1999년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대북 포용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 보고서를 의회를 제출했을 때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때 포용 정책의 승리라며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냈다.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 북한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TV용 오히려 상황 악화 등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이후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미친 개는 한시 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바이든 후보를 향해 몰이간 상대, 집권욕의 환장이 된 늑다리 미치광이 저승갈대가 된 것이라고 말폭탄을 쏟아냈다. 바이든 후보도 성명을 내고 살인적인 독재자 김정은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나는 그들의 모욕을 영광의 훈장으로 여긴다고 응수했다. 다만 그는 지난달 22일 대선 후보 TV 토론 때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북미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 북핵 협상 트럼프 동맹 현안 바이든 선호할 것. 문재인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 정책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협상 재개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에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출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핵 협상의 전개 양상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왔던 문재인 한국 정부도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로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당선 직후 북한과의 신속 협상을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차피 큰 성과가 나긴 쉽지 않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김정은에게 양보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가 크게 진전된다거나 한반도에 큰 평화가 찾아온다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핵 협상은 성공적이다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퇴임할 수 있다는 거죠. 신 센터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실무 협상을 중시하는 데다 대북 협상팀 구축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호흡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릴 경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가 피하고 싶어하는 대목입니다. 신 센터장은 미군의 대규모 해외 주둔을 마땅치 않게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 미군 축소를 대북 협상의 카드로 쓸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북핵 협상에 주한 미군 감축을 연계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신 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북한 영변 등 핵시설과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핵능력 동결이나 또는 제재 부분 완화나 주한 미군과 같은 한미동맹 요소를 엮어서 새로운 협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경우 조건이 맞는다면 주기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고립주의적 외교 기조를 한층 분명히 하면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의지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수성 연구위원은 그런 점에선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워낙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 공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넓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핵 문제를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도 위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돼도 인종 갈등 등 분열된 민심 수습과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같은 국내 현안 때문에 북핵 협상 조기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로선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북 협상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고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던 종전선언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남북미 관계에서 도출된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북미 관계, 비핵화 협상, 또 남북관계까지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지속하겠죠. 김성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상호 신뢰 선언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위차기 행정부를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다루어지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도 북핵 문제를 장기 과제로 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접근법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 수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대라는 설명입니다. 미한 관계에 있어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낫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자국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두는 일방주의 성향이 더 짙어져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 미군 감축 등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마찰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언행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동맹 현안을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풀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바이든 폭력배 김정은 만남 조건은 비핵화 한반도 정세 요동.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해지면서 청와대와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 노선 재정비에 고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역학관계에 상당히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임기 내내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은 WTO 흔들기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를 주창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 협정에 당선 즉시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통상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개발 핵심 장비 탑재한 국가 전략 무기 체계로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 대응 기대. 홍호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승전의 주역이었던 안무 장군이 3,000톤급 차기 잠수함으로 부활한다. 방위사업청은 해군과 함께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 진수식을 11월 10일 오후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거행했다.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한 창화함의 이은 장보고 3급 두 번째 잠수함으로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된 잠수함이다. 안무함은 지난 2012년 계약되어 2016년 착공식과 2018년 기공식을 거쳐 진수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진수식은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되었으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성군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안무 장군의 후손들도 참석해 진수식의 의미를 더했다. 안무 장군의 친손녀인 안경원 여사를 대신해 그녀의 아들 강용구 씨가 참석했다. 안경원 여사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가 비밀리에 친할아버지인 안무 장군이 독립투사라는 사실을 말해주어 알고 있었고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진수식을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진수되는 안무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진수식은 개식사와 국민의례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함명 선포, 이성군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기념사, 유공자 포상 및 서욱 국방부 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 의식 순으로 진행되며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서욱 국방부 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주를 절단했다. 해군은 잠수함의 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하였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사용해온 전통에 따라 차기 잠수함 이원함을 안무함으로 명명했다.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1918년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독립군 400여 명과 국내 진입 작전을 수행했다. 1920년 봉화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청산리 전투 승전에 큰功을 세웠지만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되어 그해 순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안무함은 3,000톤급 규모로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kts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일본 함인 도산한 창호함과 동급의 함정이다. 안무함은 장보고 2급 잠수함 대비 2배 정도 커졌고 수중 잠항기간도 늘어났다. 더불어 안무함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 등을 탑재하여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켰다. 송원근 방위사업청 체계개발 1팀장은 필사즉생의 정신으로 독립전쟁을 펼쳤던 안무 장군의 국가 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안무함은 억제력을 갖춘 전략무기체계로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3,000톤급 잠수함, LNG선 등 1조 5,600억 원 수주 잭팟. 대우조선해양은 해군 잠수함과 LNG 운반선 등 1조 5,600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먼저 방위사업 청관은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2차 사업 선도함 설계와 건조 사업을 1조 1,130억 원에 계약했다. 대우조선은 또 미주지역 선주가 발주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초대형 LNG 운반선 2척, 4,465억 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2012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장보고 3 1차 사업을 수주해 현재 잠수함 2척을 건조 중이다. 2016년에는 이번에 수주한 잠수함의 기본 설계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 말에 완료했다. 이번 2차 사업은 해군 핵심 전력인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것이다. 1차 사업 때보다 수중 작전 능력과 무장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됐으며 국산화율은 80% 이상으로 기대된다고 대우조선은 말했다. 대우조선은 4월에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천연가스 추진 엔진과 완전질과 시스템 FRS가 탑재돼서 기존 LNG 운반선보다 연료 효율은 30%가량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30% 이상 낮출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대우조선은 말했다. 대우조선은 올해 LNG 운반선 9척, 초대형 유조선 7척, 잠수함 4척 등 20척, 약 42억 7천만 달러 상당을 수주해 올해 목표 83억 7천만 달러의 51%를 달성했다고 말했다.